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내용과 함께 실제 경매 사례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 내용 1. 상가임대차 보호법 2조 3항에 의거 지역별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적용한다. 법 개정 전에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었지만 법 개정 이후 환산 보증금과 상관없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대항력에 대한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자 또는 계약에 갱신될 때 적용합니다. 3.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대항력은 발생하나 배당 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 내용 상가 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사업의 유지를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2019년 4월 17일 개정 내용 환산 보증금 폭을 대폭 상향시켜 임차인의 95% 가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고 내용을 간략하게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상가 경매 권리 분석할 때 2015년 개정 내용을 잘 확인하고 적용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상가 경매 사례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유료 사이트는 기본적인 권리관계와 임차인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권리 분석을 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사이트의 내용도 100%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접 권리관계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소기준 권리와 선순위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사업자 신고를 근저당보다 빠르게 했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습니다. 지금 경매 사건의 지역은 거제도로 그 밖의 지역의 금액을 보면 됩니다. 이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소 보증금 기준인 3천만 원보다 환산 보증금이 초과하여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없지만 확정일자가 빨라 우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사업자 신고를 근저당보다 빠르게 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배당 신청, 보증금에 대한 모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이런 임차인이 있으면 반드시 현장에서 보증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배당 종기일 이후 배당 신청하였으므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배당 신청을 정확히 했더라도 환산 보증금액이 너무 커서 최우선 변제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임차인은 사업자 신고도 없어 대항력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또한 없습니다. 또한 환산 보증금 1억 8천만 원 초과이므로 상인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임차인도 아무것도 없이 보증금과 월세 정보만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